여자들은 당신을 그리워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미치도록 그리워한다는 20가지 신호. 그녀의 침묵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20가지 실제 신호를 알아보세요. 굳이 쫓아다니거나 추측하거나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이 신호들은 현실 세계에서 알아차리고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호에 도달하면 그녀가 무엇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이 직접 말하지 않은 것들을 꺼냅니다. 이것은 간과하기 쉽지만 일단 알아차리면 강력합니다. 1년 전에 당신이 무언가를 개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떤 일을 겪고 있었거나 그냥 지나가는 생각을 공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마치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당신과 실제로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면 사소한 세부 사항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것은 그녀가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말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빈틈을 메우는 것. 너 계속 생각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도 당신과 다시 연결되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인정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요점. 그녀가 당신이 한때 열정적이었던 것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취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다시 다가가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좋아하는 틈새 팟캐스트에 대해 그녀에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작가나 고전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집착에 대해. 그리고 지금 갑자기 그녀가 그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밀감을 위해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워진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신의 옛 열정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감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그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의도적인지 알게 될 겁니다. 셋째, 그녀는 당신의 예전 표현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요. 이건 미묘하죠. 하지만 무엇을 들어야 할지 안다면 깊이 파고들 겁니다. 당신은 뭔가를 말하는 방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상한 표현, 개인적인 은유, 그저 당신답게 농담하는 방식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말을 멈춘 후에야 그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말을 되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당신의 방식이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마치 좋아하는 영화처럼 과거의 대화를 되풀이해왔고 이제 그 대화가 그녀의 현실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각인입니다. 넷째, 그녀는 공통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가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연락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었어 라거나 곧 여행을 갈까 생각 중이야 라거나 솔직히 요즘 좀 이상했어 같은 말을 합니다. 과장된 말도 아니고 지나치게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신에게 돌아올 때 당신의 관심을 끌 만큼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략적 취약성입니다. 그녀는 소문을 병 속 메시지처럼 사용하여 당신의 발밑에 닿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고 해서 항상 용감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영리하고 조심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요점. 그녀의 일상적인 게시물은 마치 당신을 겨냥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갈증 함정이나 셀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예전에 했던 농담을 흉내낸 노래 가사를 올리거나 당신만 이해할 수 있는 캡션을 달거나 당신이 예전에 가고 싶다고 말했던 장소의 사진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태그한 적은 없지만요.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조용히 당신을 향해 발사되는 작은 감정의 불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흔적들을 알아차렸다면 아마 당신을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여섯 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과 함께 갔던 장소들을 무작위로 다시 방문하고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깁니다. 당신이 피드를 스크롤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갔던 그 서점, 카페, 공원, 전망대가 그녀의 이야기에 갑자기 다시 나타납니다. 우연일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가 평소 당신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면 아마 아닐 거예요. 감정적인 기억과 연결된 물리적인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당신을 그리워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없더라도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글을 쓴다고요? 그녀만의 방식입니다. 나도 기억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 당신이 요즘 방해 요소를 줄이고 집중하고 있다면 댓글에 규율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예리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7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미묘하게 바로잡습니다. 당신은 방해 없지만 그녀는 당신이 무슨 말을 들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로 아는 사람들과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옛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자신을 좋게 보이지 않았던 순간들을 명확히 하고 심지어 한때 자랑했던 것들을 축소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그녀는 당신의 생각을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이 언제 그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더라도 가능한 한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종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8. 그녀는 답장을 미룹니다. 장난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문자 메시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일부러 차갑게 보내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여자는 당신을 그리워할 때 종종 메시지를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문자를 다시 쓰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중복 문자를 보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겁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어조가 조심스럽다면, 마치 모든 단어를 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그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연결고리를 원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주저함이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9번 포인트. 그녀는 당신이 추천했거나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플레이리스트에 노래를 추가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그 노래를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플레이리스트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음악은 거기에 있습니다. 음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녀와 노래를 공유한 적이 있다면 언제 다시 떠오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혹은 그녀가 당신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가사를 게시한다면 노래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당신만이 그녀 안에서 끌어낸 그 감정의 파장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친밀감을 느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0번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타입을 언급하지만 그녀가 그 타입으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책을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는 스포티한 여자, 또는 최소한의 화장을 하는 여자,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그녀는 그 방향으로 바뀝니다. 극적으로는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기 시작할 만큼 충분합니다. 그녀는 항상 그런 옷을 입었을까? 그녀는 항상 그것을 좋아했을까? 그녀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을 더 가까이 끌어당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버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그녀는 당신이 누구였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다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포인트 11. 그녀는 당신이 그녀에게 준 것을 잊은 선물이나 메모를 간직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그것을 건넨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작은 기념품이었을 수도 있고 휘갈겨 쓴 메모였을 수도 있고 어울릴 때 남겨둔 무작위 물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까이에 둡니다.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잔여물 때문입니다. 영화 티켓 판권은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필체가 적힌 영수증은 작은 유물이 됩니다. 당신을 만질 수 없을 때 그녀가 만질 수 있는 무언가. 당신은 잊었지만 그녀는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2번째 요점. 그녀는 평소에는 공유하지 않을 개인적인 근황을 실수로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경계심이 강합니다. 적어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스며들면, 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그리워할 때 그녀의 필터는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오늘 힘들었어. 와 같은 문자를 보내거나 가족 관련 이야기, 힘든 일 또는 조용히 경험했던 승리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런 경계심 없는 순간에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이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비록 잠깐일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들은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13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오래전에 언급한 전혀 뜬금없는 일에 대해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사촌이 다른 나라에서 결혼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블로그를 시작할까 생각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아니면 항상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었다고도 했습니다. 어쩌면요, 몇 달 후 그녀는 갑자기 결국 그렇게 했니?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건 예의 바른 호기심이 아닙니다. 무심함으로 위장한 관심입니다. 그녀는 당신 생각을 하며 당신의 옛 꿈을 되짚어보고 당신과 한때 나누었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다음 장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4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이 예전에 입거나 했던 옷들을 마치 그 옷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장난스럽게 비판합니다. 맙소사, 그 우스꽝스러운 데님 재킷 입었던 때 기억나? 그 밴드에 그렇게 집착했었어. 이름이 뭐였더라?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은 사소한 스타일적 특징이나 습관을 마음속으로 다시 떠올리지 않는 한 기억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요. 그리고 그 기억에는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간접적인 칭찬과도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놀리는 겁니다. 속으로는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15번째 요점. 그녀는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을 봤다고 말합니다. 오늘 카페에서 당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봤어요. 당신과 똑같이 말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상해요. 이건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투사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너무 그리워서 그녀의 뇌가 가능한 한 재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당신을 겹쳐놓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맴돌지 않는 한 그런 말을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린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폭로입니다. 16번째 포인트. 그녀는 마치 끝나지 않은 것처럼 오래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장 분명하고 미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녀는 안녕 잘 지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시 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중단된 부분을 이어갑니다. 아마도 오래된 내부 농담을 언급하거나 몇 주 전에 시작한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치 의사소통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두 사람 사이의 실이 항상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매끄러운 재진입은 그녀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선을 지켜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17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붙여 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면 당신은 여전히 나와 이야기할 것 같아? 누군가에게 문신을 할 거야? 이것은 단순한 아이스브레이커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시험풍선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당신을 자신의 내면 세계로 끌어들이는 질문들, 당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상황을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연결에 대한 갈망,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생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18번 포인트. 그녀는 당신의 삶에 대한 소식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비록 그녀가 신경 쓰지 않는 척 하더라도요. 어쩌면 친구를 통해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승진했다는 소식이나 여행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중립적인 말을 하거나 심지어 차갑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디 랭귀지는 이상합니다. 그녀의 어조는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아니면 갑자기 화제를 돌립니다. 그 작은 감정의 섬광, 보호하려는 마음이나 거리두기의 섬광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깨진 가면일 뿐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질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없는 삶의 버전을 상상하는 고통,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번째 포인트. 그녀는 당신이 함께 거의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생각나는데 우리 그 재즈바에 가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우리가 그 로드트립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우리가 그거 계획했는데
그냥 안 됐던 거 기억나? 그녀가 그 끝나지 않은 순간들을 떠올린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거의 순간들은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우리는 그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슬퍼합니다.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고 그냥 그 일을 계속했더라면 무엇이 달라졌을지 궁금해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녀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일부는 여전히 그 버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20번째 포인트. 그녀는 결코 루프를 완전히 닫지 않습니다. 항상 어쩌면 이라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대화를 끝내려고 하면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자 그녀는 어쩌면 다르게 될지도 몰라 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늦은 밤 모호하지만 열린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치 영원히 닫히지 않는 문처럼요. 그녀가 제안하는 건 희망이 아니라 망설임입니다. 여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때 붙잡을지 놓아줄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라는 생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요. 그리고 진실은 그녀가 마무리를 원했다면 벌써 받아들였을 거라는 것입니다.